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뭐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처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는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당선인도 뭐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사흘도 안 된 상황인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왜 다시 재논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합의를 할 때 네. 합의한 내용 자체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었죠. 내용의 콘텐츠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의석의 절대다수 172석이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 반개 세력까지 하면 거의 180석에 육박을 하니 앞으로 뭐 총리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장관 인사청문회 또 당선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협조를 얻을 부분이 많으니 네.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겠다라면서 그 합의에 관련된 동기라든지 그 배경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네. 저한테서 항의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검찰 쪽에서요? 아니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수완박 네.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냐 똑바로 좀 해라. 너 방송 나와서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제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열심히 했다고 네. 했는데 어쨌든 니들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 거기다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뭐 후보 시절에 무슨 부패 완판이라고 해놓고 뭐 이게 왜 앞다르고 뒤따르냐라는 네. 식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게 문자 폭탄이 사실은 이게 체질화돼 있고 약간 그 문화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쪽 국힘 쪽 지지자들은 대체로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적극적으로 뭐 요즘에 비슷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세게 날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울컥 당황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이준석 대표 다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 보직이나 뭐가 없는 상태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온 걸 보면 네.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제 좀 불만족스러웠던 합의의 콘텐츠나 내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갑자기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 튀어나오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애초 중재안에 합의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뭐 합의합시다. 그 중재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 당선인 쪽하고 얘기가 되지는 그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안 해봤죠 사실은. 뭐 요새 인수위에 무슨 벼슬이라도 있으면 당선인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을 텐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논의 요구의 근거로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지만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한 그렇죠. 검찰의 네.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 정치권에서 야합한 거 아니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그거죠.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하고 특히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하다 말고 중간에 6개월 이게 공소 시효가 있는 범죄인데 네. 12월 1일인데 6월 1일 날 하다가 4개월이면 10월 1일이잖아요. 네. 10월 1일 날 검찰에 있는 사건이 경찰로 다시 가야죠. 검찰에게 다시 가서 10월 달, 11월 달 수사해서 이제 네. 기소할 때만 가지고 뭐 네. 이런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글쎄 이거 뭐 이 수사라는 게 검찰만 허락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제 이런 논박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몰랐냐. 그 6대 범죄라는 게 뭐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6대 범죄 중에서 4개를 제하고 2개를 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 협상을 할 때 이거 다 끝난 얘기를 이제 와서 또 되풀이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재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 경찰도 노하우가 있고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선거 수사가 집중이 돼 있었고 많이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논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다. 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합의한 거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오히려 파기하면 국회 일정상 통과시키지 못할 거를 겨냥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사실입니까? 원안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예. 중재안은 이미 세상에 공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중재안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라고 갈 경우에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의당도 민주당 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게 민영배 탈당하고 양양자 의원의 폭로 네. 아니었어요. 그걸 이번에 중재안을 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됐다고 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시간과 형세는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국회에서 구성해서 구체적인 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권 수사권을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줄지 뭐 그만한 수사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논의들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합의안 파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아니 그 주장 자체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소리죠. 그게 합의안 파기하는 건 당연한 전제로. 애초에 합의안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합의안 자체는 지금 요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5월 이전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논의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입법을 하지 말고 길게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나서 입법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대한변협에서도 나온 얘기고 형사소송법 학자들한테서도 나온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실은 그 얘기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독재 중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 독재는 없는 거죠. 이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뭐 이 총칼로 국가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나 진배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법원 행정처 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학계의 다수설이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이게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위헌인 입법을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추진하는 것처럼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하여튼 원안을 네네. 한다고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중재안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논박으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국회의장을 우리 편으로 원래 뭐 민주당 분위기는 하지만 이 절차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이것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군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이번 주 안에 국회 과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정부로 5월 3일 날 공포하는 절차, 국무회의 의결하는 절차를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반박 아닌 반박을 좀 드리면 헌법학자들이나 아마 법원에서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원안은 당연히 위헌을 지금 이게 강압적으로 총칼을 비슷하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수사 기소 원칙 자체도 동의가 안 된다. 원안 당연히 그렇고 수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완화가 됐다 뿐이지 수정안 역시 지금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학계라든지 또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법원 변호사계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느 부분이 헌법상의 어떤 원칙인지 이 부분부터
또 그다음에 2020년도에 했었던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또 이제 이런 제도적인 설계 그다음에 또 변경의 문제들 이런 점을 2020년 제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인 거죠. 그게.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중재안 받을 때 네.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정치는 현실이고 결국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의결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배운 것은 수사권은 검사한테 귀속이 되고 네. 경찰은 수사권자가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경찰은 치안유지기관이고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검사고 검찰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일선 경찰들에게 그 사이에 이제 수사와 관련된 역할이 주어졌냐. 일선 치안 유지 현장에서 절도, 강도, 강간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고 현장에서 이걸 체포하거나 목도한 경우의 수가 실제의 경우의 수가 경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수사권을 이게 경찰한테 위임하면서부터 경찰이 지금 수사기관이라는 또는 수사의 역할을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원래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기관은 검사다라고 하는 이 전제 부분이 지금 국회 의석수에 밀려 있는 일종의 소수당의 원내대표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머릿속에서 그 부분이 싹 하고 증발이 돼버렸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속보 좀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비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전남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거문도 초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기상 상황 뉴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다가 이렇게 또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비가 내리네요. 비 피해 없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오늘 법사위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내일은 또 처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28, 29일 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 네. 오늘은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는 거라서 예. 이게 이제 오늘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법사위 절차가 또 남아 있기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산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28, 29를 원래 그 중재안에도 보면은 28, 2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다 그 시간 계산을 한 거죠. 28, 29일 중에 국회 절차를 마치면 네. 5월 3일 중에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필리버스터는 회기 중에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이번 주 안에만 회기가 끝나게 되면은 네. 이번 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그 앞으로 일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잘 겁니까? 몰라요. 이거 회기는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마 제일 정확히 하는데 이게 회기가 가령 4월 30일까지 회기다 이러면 필리버스터 해봐야 4월 30일 이상은 못 하거든요. 보면. 네.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지금 며칠까지로 돼 있느냐. 요거 5월 4일까지 회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8, 29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그랬고 회기는 아마 그 국회의장의 권한 사항이기 박병석 의장이 때문에 회기를 단축해 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중재안을 주도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를 단축하더라도 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법안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임시회를 한두 번 정도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안에 5월 3일까지 가능할까요? 일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국회 의사국 직원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한가? 국회의장이 그거 다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한 매듭을 좀 짚고 저희가 뒷얘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만약에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해줄 생각이 분명한 것 같던데요. 벌써 그렇게? 아니 근데 민주당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미 지금 몇몇 의원들이 벌써 한덕수 후보자 지명 초기부터 그냥 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부결시키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좀 기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부결시킬 지금 명목을 찾는 거거든요. 네. 저도 20대 때 국회의원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안 내요. 자료 제출 안 자료 한다. 제출 안 해요. 예. 제일 양반들이 내일 인사청문회 날이다 이러면 오늘 저녁 12시쯤 보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보좌관이 검토할 수 없게 그냥 한밤중에 던져나 어쩌라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 10시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자료 안 내냐고 뭐라 그러면 오후 2시쯤 해서 가지고 와요. 네.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그게 다반사였어요. 민주당 장관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다들 통과시키고 임명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랬던 자기네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 했었던 자료 요구에 지금 3배 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한 300건, 350건 했는데 지금 그건 한 1000건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료 안 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뭐 청문회 자체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자료 안 하면 당신 왜 들어와서 이 자료 왜 안 내느냐, 뭐 때문에 안 내느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보고 그 소명 듣고 지금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작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 임명 자체부터 안 해서 국정 방해하겠다고 하는 의도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 좀 있죠. 자료 문제는 많이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경우에는 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양적인 것도 문제지만 오늘 저녁에 JTBC가 그 주장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3배는 조금 많이 부풀린 거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한 1.5배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 양적인 자료 요구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꼭 묻고 싶은 자료 가령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네. 부인의 그 그림을 어느 갤러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자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국힘당 쪽에서는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뭐 장군 멍군이 사실은 핀트가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전부 다 영업기밀 내지는 사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헛바퀴를 돌았는데요. 이 결국 날짜를 새로 잡아야 될 거고요. 표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아마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뭐 결정이 됐다고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관건으로 작용할 거고 지금 현재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호남 사람들 내지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배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번 인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뭐 지역이나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19명이죠. 총리 후보까지 하면 네. 19명 후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각 후보들이 다 몇 개씩 문제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네. 짐작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전부 다 낙마를 시킬 수는 없고 우열을 가리고 이거 좀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기한 내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국무총리 후보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신규민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네. 한덕수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아마 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 근데 자기는 자료 제출에 동의를 하고 그 동의서를 써줬는데 문제는 김현장 측에서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김현장 측이 제출만 하기만 한다면 나는 동의한다. 네. 그다음에 화랑에서 그 부인 그림 판 것도 그림판 하나하나 어떤 그림을 팔았고 그다음에 얼마에 팔았고 요거 세금 얼마 냈다. 요거까지는 이제 자기가 국회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네. 문제는 누가 사갔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아마 국회에서 알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대기업 두 곳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재벌이 네. 뭔가 업무상의 뇌물 성격으로 사간 거 아니냐. 이제 이걸 국회에서는 알고 싶은 모양인데 네. 화랑 쪽에서 내주는 것은 나는 동의를 하겠다. 근데 화랑 쪽에서 안 내주면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방법은 없다. 지금 요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적은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맥쿼리나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네. 이게 국가에서 계약 체결한 거 가령 광주시에서 제2순환도로가 지금 맥쿼리 자본이 들어와서 이 순환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광주시의 의원들이 이 계약서 좀 봅시다 이래도 이게 비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시에서 공개를 안 해요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사적 계약이라든지 뭐 어떤 계약 공사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놓으면 네. 이걸 저 국회의원 할 때도 봅시다 하면 안 보여주거든요 보면. 근데 저는 당위론적으로 보면 안 보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피모 후보자 있거든요. 네. 거기도 병원 이용하시는데 무슨 특권 같은 게 있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아마 국힘 쪽 뭐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 병원 이용 자료 좀 봅시다 이랬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 줬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 당위론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한다 치더라도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우리 국회 비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른바 총리 서리 체제로 그렇죠.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양쪽 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부담스럽죠. 예.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지금 짐작을 못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여론들이 어떻게 작동이 될 건지는 사실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이 언론이나 여론에 어떻게 투영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열리지를 않아 버리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뒤에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건 이제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뭐 이른바 찬스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후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누구나 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네, 정호영 후보자. 예, 네. 아드님 젊으신 아드님이 논문 공저자로 된 게 네. 조국 교수님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저렇게 하면은 꼭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단지 인사라는 게 역대 어느 정부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는 전문성만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금 대치정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시죠. 뭐 청문회를 보시고 네, 민주당처럼 이게 자체를 안 열어버리면 더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어가지고 당신 왜
do your best. 당신 최선을 다해서 당신 부인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을 누구한테 팔았는가를 기억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라. 네. 여기 뭐 가령 뭐 1,000만 원에 팔린 그림이 있는데 요건 누구한테 팔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보고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 그다음에 답변하는 정황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체를 안 열어버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상황 분석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 이 이른바 검사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쟁점이 뜨거워지면 네. 인사청문회가 다 덮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큰 이슈들이 지금 떠올라 가지고 뭐가 더 큰 이슈가 될지 짐작이 안 될 정도 수준이 됐고요. 인사청문회를 안 여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열릴 것 같아요. 근데 20일 안에 한다 뭐 이런 것은 강행 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오늘 내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들이 있으니까 합의해서 날짜는 새로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내각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우리의 잘못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과 촉구했고요. 조국 전 장관은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또 냈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도 얘기하면서도. 근데 느낌은 말로는 사과하지만 네. 우리가 사람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분의 언동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계속해서 사과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글쎄. 근데 오늘 조 전 장관이 자기 자녀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하겠다. 그 부분엔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100번이라도 요구하면 해야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뭐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진솔하게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진정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줄이시고요. 말씀 좀 줄이시고 사과하는 표정 좀 읽히게 하시고요. 정말 좀 진솔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 네. 조국 장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